2023학년도 1학기 생산관리 중간 과제 보겠습니다. 과제명은 총괄 생산계획 수립하기고요. 문제를 보면 다음 정보를 활용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총괄 생산계획을 수립하시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딱 보면은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위나 이것만 달라지는 거라서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를 참고로 하면 되겠고, 여기 뭐 지시사항에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영상 공인되지 않은 자료 참고문헌을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문헌 뭐 볼 거 이거만 보면 돼요. 생산관리 교재하고 워크북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 할 때도 생산관리를 했었는데, 통계 데이터 과학에도 생산관리가 있어가지고 뭐 좀 요령을 피워서 그 전에 했던 과제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해봤는데, 좀 다르게 달라가지고 새로 하게 됐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생산관리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30점이에요. 점수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강의인가요? 거기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하라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좀 눈으로 시각화 한 거죠. 시각화를 해서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총괄 생산 계획 수립하기 요건데, 어떻게 보면 그 생산 계획에 이러한 이제 그래프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잔업 능력이라든지 평상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평상 능력은 이 선입니다. 이 800선이고, 잔업 능력은 1200선인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는 평상 능력을 이제 초과를 한 거죠. 초과를 하고, 그 잔업 능력보다는 덜 했어요. 잔업 능력 100을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월 달에도 평상 능력, 잔업 능력 안에서 해결이 된 거고, 3, 4월은 잔업 능력을 벗어난 거죠. 8월 달, 10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12월 달도 그렇고요. 자, 그런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간 평상 생산 능력은 800, 월간 작업 생산 능력은 400, 잔업 추가 비용은 단위당 5만 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평상 생산 능력이 800, 잔업 400.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고 비용 유지가 2만 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유지하는 거가 좋을지, 잔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산량 변동 및 재고 비축 정책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볼 때 수요량은 대부분 평상 생산 능력을 초과합니다. 그쵸? 대부분 평상 능력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수요량이 잔업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3월, 4월, 8월, 10월, 12월 잔업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을 통한 무재고 정책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재고가 있어야만 이것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잔업 능력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거는 미리 만들든지, 그쵸? 미리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죠. 딱 이 넓이가 딱 요만큼의 넓이이기 때문에 딱 계산적이긴 합니다. 또한 총 수요량은 13,500으로 평상 생산 능력만으로 생산했을 때 생산량이 9,600이므로 재고 비축 정책, 즉 무잔업 정책으로 모두 생산하지 못하고 나머지 3,900을 잔업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 전략은 생산량 변동 및 재고 비축 정책을 혼합한 혼합 전략으로 대안을 수립합니다. 잔업도 해야 되고 재고도 남겨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언제 잔업을 하고 얼마만큼 언제 재고를 남기는지 그거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데 생산량 변동 및 재고 비축 정책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각각 600씩 보유해야 하므로 잔업을 시행하는 월을 효율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평상 생산은 월당 800을 12개월 동안 9,600을 생산하고 나머지 3,900은 잔업으로 생산해야 하므로 잔업 비용은 19,500만으로 고정 비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지는 거죠. 따라서 잔업 일정을 조정하여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잔업은 어쨌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재고를 언제 남길 것인지, 그죠? 첫 번째, 1월부터 잔업 생산을 포함하여 최대로 생산할 경우의 수요 충족 결과표입니다. 여러 번 수요 충족 결과표를 여러 개의 경우의 수로 결과표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표를 만들어서 그 최저의 비용이 발생되는 그 결과표로 수립을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은 뭐 그게 어려울 건 없는데, 이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AI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비교해가지고 if문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총 합계가 어떤 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뭐 프로그래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수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1월부터 잔업으로 최대 생산하면 잔업 비용은 1억 9,500만 원이에요. 1억 9,500만 원, 재고 비용은 2억 8천만 원으로 비용 합계는 4억 7,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말 재고가 600이 되려면 10월 달은 잔업을 300유닛들을 해야 합니다. 또는 잔업으로 300유닛들을 생산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월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4억 7,500만 원이니까 아예 그 고려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터무니없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일단 요거 1월부터 한 것이 란 말이죠. 1월부터 언제부터 생산을 하면 좋을지, 예, 그거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2월부터 잔업 생산을 포함하여 최대로 생산할 경우에 수요 충족 결과표죠. 아까는 이제 1월 달에 잔업이 들어갔어요. 1월 달에 잔업이 들어갔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잔업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냐?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잔업을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2월부터 잔업 생산을 포함하는 거죠. 1월은 잔업을 안 했어요. 2월 달부터 잔업을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다가 12월 달에는 또 잔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업 비용은 1억 9,500만 원, 재고 비용은 2억 200만 원으로 비용 합계는 3억 9,700만 원이 발생해요. 3억 9,700만 원. 여기서 기말 재고가 600이 되려면 11월 달은 잔업을 300유닛들을 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경우의 수도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본 결과표를 제시하죠. 다음 세 번째, 3월부터 잔업 생산을 포함하여 최대로 생산할 경우의 수요 충족 결과표입니다. 1월, 2월은 잔업을 하지 않았어요. 3월부터 잔업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잔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3월부터 잔업으로 최대 생산하면 잔업 비용은 1억 9,500만 원, 재고 비용은 1억 2,400만 원으로 비용 합계는 3억 1,9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말 재고가 600이 되려면 12월은 300유닛들을 생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1, 2, 3월의 수요 충족 결과표를 비교했을 때 비용 합계는 3월부터 잔업을 최대로 할 경우에 가장 적게 나왔죠. 그런데 12월의 잔업량은 300유닛들을 5월에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더 절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월부터 최대 작업으로 생산하고 5월달은 여기선 400유닛들을 했지만 300유닛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400유닛들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재고 100이 빠지잖아요. 걔도 빠져 있다가 이 생산 능력, 그러니까 잔업 생산 능력 최대치를 마지막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3월부터 잔업을 하는데 최대가 아니에요. 3월부터 최대 잔업을 하지 않고 5월 달에만, 그러니까 최대로 생산하게 되면 12월 달에 최대 잔업 생산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재고가 쌓이니까 5월 달에 이제 사용을 하면, 5월 달에 300만 하면 12월 달까지 그 최대 생산 능력으로 재고 없이 갈 수 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잔업으로 최대 생산하고 5월에 300유닛들을 생산할 때 잔업 비용은 1억 9,500만 원, 재고 비용은 1억 1,000만 원, 재고 비용이 줄죠. 비용 합계는 3억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이 해봐야죠. 많이 대입을 해보고 계산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괄 생산 계획 수립. 이번 총괄 생산 계획 수립은 생산 능력과 수요량을 비교하여 생산량 변동 및 재고 비축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혼합 전략을 택하여 계획한 결과 3월부터 잔업을 시행하는 최대 평상 생산량 800을 12개월간 진행하고 9개월간 최대 잔업 생산량 400, 1개월 동안 작업 생산량 300을 생산하여 수요량 1억 3,500을 충족하고 기말 재고 600을 보유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표로 딱 정리를 해주면은 깔끔하죠. 그래서 1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1월 잔업 최대 생산은 이만큼 나왔고 2월 잔업 최대 생산은 이만큼 나왔고 3월도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5월 달에 300을 할지 5월 달에 400을 할지에 따라서 또 비용이
비용이 변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작성을 했습니다. 교재만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